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릴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연준이 시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미국 경제 회복 기조를 확인을 해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완전 고용에 이르기까지 현재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시장 지원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완전 고용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어떤 그 불균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시장의 고용 시장이 이제 뭐 회복이 되는 가운데도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 속도가 지금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소득 하위 직종의 실업률이 여전히 20%다. 여전히 800만 명이 실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불균형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산 구매에 대한 프로그램은 고용 지표가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세율이 21%인데 이걸 28%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늘 크게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절충할 수 있다, 이제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필연적이다, 변화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을 비쳤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25% 정도로 절충안이 형성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5%면은 2조 달러 재원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에서 이제 증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증세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감가상각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자산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씩, 일정 비율씩, 아니면 일정 금액씩 이렇게 매년 비용으로 생각해가는 그런 제도, 그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거를 한 번에 그 큰 금액으로 이렇게 비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세금이 좀 인상되는 기간 동안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어떤 증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희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나왔는데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금 68만 건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74만 4천 건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불과 2, 3주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한편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는 나스닥 종합지수의 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일부 신고가 행진을 나타냈는데요. 전일에는 페이스북이었고요. 간밤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선전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의 정보기술업종이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좀 불안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산업별로는 대체 에너지 산업이 2%대 상승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일단 보험이나 은행 산업이 약세를 보였는데, 아케고스 관련한 이슈가 쉽게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제 브라운 위원장이 골드만삭스하고 노무라 홀딩 아메리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모건 스탠리, 이 몇몇 회사들에 대해서 아케고스 캐피털 관련해가지고 세부 내역을 모두 22일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
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관련된 회사들은 뭐 크게 그렇게 뭐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을 보였고요. 뭐 물론 지금 최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노무라 홀딩스는 마이너스 20%나 하락을 했고 크레딧 스위스도 마이너스 18%나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은 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죠. 그러면서 좀 안정을 보이자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페이스북만 조금 약보합세 7센트 정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 내외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데 이제 유럽 쪽에서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조금씩만 상승을 해도 지금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카니발이 2021년도 상반기에 20억 달러 순손실을 지금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매출이 증가하겠지만은 바로 어떤 그 다른 산업에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순이익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연초 이후에 한 30% 증가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트위터가 광고 매출에 쪽에 좀 지금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트위터가 지금 그 광고 플랫폼을 다른 회사 크로스미디어와 이제 통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광고 시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랑 주말 지나고 우리가 다음 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확인한 이벤트로는 시장에 뚜렷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을 떨쳐내면서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실적에 주목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도 이제 어닝 시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제 다음 주부터 금융주와 그리고 뭐 델타항공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4일 날 JP모건, 15일 날 시티그룹, 16일 날 모건 스탠리 등이 줄줄이 대형 금융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한 24.2%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1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나왔는데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 오늘 발표한 거는 그 부분보다 한 15% 더 높게 또 발표가 될 것이다.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 때마다 늘 이제 예상치를 어느 정도 넘겨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15%나 높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자재 관련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높은 그런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기술주들은 한 24%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난 그 4분기 실적 시즌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승했다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절반 정도만 예상치를 넘기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도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실적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2021년도 전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어떤 그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과 소매 판매 같은 어떤 굵직한 지표들이 좀 많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렇게 시장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예상치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10년물 초반부터 해서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지만은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 시장에 큰 악영향은 아니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실업수당이라든가 제조업 생산이나 그리고 주택 판매 같은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지역 경제 지표들이 안정세를 보여준다면은 이제 어닝 시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